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미역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 미역국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미역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무려 1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 미역의 핵심 영양소를 몸 밖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합은 1급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미역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역은 출산 후 산모가 반드시 먹는 음식입니다. 생일날 반드시 먹는 음식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전통,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의 경험으로 알아낸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년간 1만 5천 명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전혀 드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무려 42%나 낮았습니다. 대장암 발병 위험은 35% 감소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28%나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약이죠.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미역 한 그릇이 이렇게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영양학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보약이 되는 음식 4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독이 되는 음식 중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계실 방법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4가지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미역이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 핵심 영양소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미역 안에 어떤 보물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5가지 핵심 영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슘입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역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우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칼슘은 생명 같은 영양소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칼슘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남성에 비해 4배나 높습니다. 미역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알긴산입니다. 미역의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 성분이 바로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음식에서 흡수되는 과도한 염분까지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미역은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셋째,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재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계속 늘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 요오드 때문입니다. 세포 회복을 돕고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넷째, 푸코이단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요? 푸코이단은 미역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인데요. 놀랍게도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국제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습니다. 5째, 식이섬유입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신 분들에게 미역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한 미역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이 모든 효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입니다.
바로 고온에서 볶은 들기름입니다. 잠깐요, 들기름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미역국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 볶는 거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들기름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 탁월한 리놀레산이 가득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문제는 열입니다. 고열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낮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에서 180도 사이입니다. 미역을 볶을 때 팬의 온도는 보통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기름이 산화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발암물질입니다. 이 벤조피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 발생을 촉진합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습니다. 미역의 항암 성분인 푸코이단이 아무리 많아도 들기름을 고온에서 볶아 발생한 벤조피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볶을 때 올라오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리하시면서 그 연기를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아예 안 써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드시면 됩니다. 미역 샐러드를 만드실 때 뿌려 드시거나 미역국을 다 끓인 뒤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가열되지 않은 들기름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오히려 도우면서도 발암물질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들기름 대신 참기름이나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넣으시거나 미역을 볶지 않고 그냥 물에 넣어 끓이셔도 충분히 맛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바꾸세요. 우리 가족 건강, 우리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입니다. 바로 파입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는다고요? 그거 항상 넣잖아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재료입니다. 파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 항균 작용도 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인 성분이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에서 칼슘을 열심히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파를 함께 먹으면 이 칼슘이 파의 성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냥 화장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가득 넣었는데 통장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심히 미역국을 드셨는데 칼슘은 하나도 몸에 흡수가 안 된 겁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골다공증 검사에서 주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칼슘을 보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미역국을 드셨는데 파 때문에 그 칼슘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습니까? 물론 파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에는 파 대신 쇠고기나 홍합, 바지락을 넣으시면 파 없이도 훨씬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만약 파의 풍미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국이 다 끓은 후에 먹기 직전에 아주 소량의 쪽파를 올려 드세요. 국물이 뜨거울 때 파를 넣으면 성분이 국물 전체에 퍼져서 문제가 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과도한 양의 미역 자체입니다. 미역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재료이지만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갑상선에 부담을 줍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미역을 과도하게 드시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요오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미역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건미역 기준으로 5g에서 10g입니다. 이것을 물에 불리면 약 50g에서 100g이 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양 정도입니다.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 또는 미역 무침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역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고온에서 가열한 들기름, 파, 그리고 과도한 미역 섭취, 이 3가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오늘부터 미역국 한 그릇이 진짜 보약이 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과 미역, 이 2가지 조합이 왜 최고냐고요? 여러분,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실제로 국제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유 소비량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칼슘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문제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신장으로 가면서 생깁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일어나고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달걀이 등장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혈액 속을 떠도는 칼슘을 잡아당겨 뼈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의 비타민 K가 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작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역의 칼슘 더하기 달걀의 비타민 K, 이것이 바로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조합입니다. 게다가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70대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에 달걀 하나를 풀어 드세요. 뼈도 지키고 근육도 지키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달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2번째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와 미역의 궁합, 이것도 사실은 완벽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정말 다재다능한 성분입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이 미역의 요오드와 만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미역을 과도하게 드시면 요오드 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부의 사포닌이 체내에서 과잉된 요오드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의 좋은 성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과잉 섭취의 부작용은 줄여주는 겁니다. 또한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발표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시는 분들, 가족 중에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세요.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꼭 넣어 드세요. 미역, 두부, 쇠고기를 함께 넣은 미역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채워주는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운 국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특히 좋은데요. 미역의 식이섬유와 두부의 단백질이 함께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3번째입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생표고버섯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미역의 칼슘 더하기 표고버섯의 비타민 D, 이것이 바로 완벽한 뼈 건강 공식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미역의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둘이 합쳐지면 혈관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에게 미역 표고버섯국이 정말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조합은 훌륭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이실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 2스푼을 넣어 드세요. 들깨가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맛도 훨씬 고소해집니다. 이 한 그릇 안에 뼈 건강, 혈관 건강, 혈당 관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조금 의외이시죠? 미역과 식초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식초는 미역의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훨씬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됩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미역의 칼슘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이온 형태로 바꿔줍니다. 국립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역에 식초를 곁들여 먹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최대 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 무침이나 미역 냉국에 식초를 넣어 드셨던 분들, 잘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히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은 혈관 확장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의 히스타민 성분도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이 합쳐지면 혈압에 2배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 심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가 들어간 미역 무침이나 미역 냉국을 먼저 드시면 이후에 드시는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미역 냉국 만드실 때, 미역 무침 하실 때 식초를 꼭 넣어 드세요. 미역 샐러드를 드실 때도 들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식초와 함께 섞어서 드레싱으로 만들어 뿌려 드세요. 칼슘 흡수를 높이고 혈압도 잡고 혈당도 관리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고온에서 가열한 들기름입니다. 미역을 들기름에 볶으면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만들어집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마지막에 뿌려서 드세요. 둘째, 파입니다.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신 분들은 미역과 파의 조합을 피하세요. 셋째, 과도한 미역 섭취입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건미역 기준 10g 이상 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미역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4가지입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달걀의 비타민 K가 미역의 칼슘을 뼈로 안내해줍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에 달걀 하나를 넣어 드세요.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의 사포닌이 요오드 균형을 잡아주고 레시틴이 치매 예방을 도와줍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꼭 함께 넣으세요. 셋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여줍니다. 들깨가루까지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넷째, 식초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최대 40% 높여줍니다. 미역 무침과 미역 냉국에 식초는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바꾸세요. 미역국 끓일 때 들기름으로 볶지 말 것, 그리고 미역 드실 때 달걀이나 두부나 표고버섯 중 하나를 꼭 함께 드실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미역 드시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위해 내 건강은 항상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건강을 챙기실 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것을 살 필요도 큰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드리세요.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지 하루 식단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미역국을 끓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냄비에 물을 올리세요. 들기름으로 볶지 않습니다. 불린 미역을 그냥 물에 넣고 끓이세요. 거기에 두부 면모 넣고 표고버섯도 썰어 넣으세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을 끄세요. 그 다음에 달걀 하나를 풀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들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뚝 떨어뜨리세요. 파는 생략하시거나 정 필요하시면 아주 조금만 올리세요. 이것이 바로 미역의 영양소를 100% 살리는 완벽한 미역국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미역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역 무침이나 미역 냉국에 식초를 꼭 넣으세요. 미역 냉국은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찬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국간장, 식초, 깨를 넣으면 됩니다. 이때 식초를 넉넉히 넣으세요. 칼슘 흡수율이 40%나 높아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미역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미역은 처음 먹는 분들에게 소화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싼 약을 사거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이미 매일 드시고 있는 미역 한 그릇을 어떻게 드시느냐만 바꿔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이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